작년 7월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 필즈상은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면서도 4년에 한 번씩 최대 4명까지만 수상하며 만 40세 미만의 젊은 학자들에게만 주어져 노벨상보다 받기 어려운 상으로 꼽히는데, 하지만 허준희 교수 이전에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 있다. 젊은 수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해방 후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세계 수학사에 놀라운 족적을 남긴 이막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32년 함흥. 야야야야, 응? 쟤야 쟤. 쟤가 누군데?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 우리 동네 그 천재 같은 애가 있다고. 아, 그 엄친아? 어. 그는 동네에서도 수재로 유명했는데 수학 시간엔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정답은 O입니다.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그는 천재란 말을 증명하듯 한남 공립중학교와 함흥 고등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39년 경성 제국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 학교에 수학과가 없다고요? 당시 일본은 식민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자연과학학과 설치를 제안했고 특히 수학과는 단 한 곳도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물리학과를 선택했지만 재학 당시에도 수학 천재로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 같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는 부족한 교육 환경에서 재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아닌 교수였다. 그러던 중 1945년 해방을 맞자 경성제국대학은 경성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없었던 수학과를 개설했는데, 이때 수학과 강단에 설 교수로 학사 학위만 가지고 있었던 24살의 이막을 임명했다. 교수님. 이게 다 뭐예요? 이번에 이거 힘들게 구한 수학 교재들이에요. 이거는 영어고, 이건 일본어고. 이건 뭐예요? 독일어 교재입니다. 이거 힘들게 구했어요. 이막 교수는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독일어, 영어, 일본어로 된 원서를 어렵게 구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이에 멈추지 않고 미분학, 적분학, 평면 해석 기하학, 대수학 등 대학 교재를 직접 저술해 한국의 수학 교육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예? 미국이 뭘 발표해요? 그게 그 미 군정이 그 일제강점기에 9개 관립학교를 통폐합하면서 국립종합대학을 만든다는데, 그 이사회에서 강력한 권한을 주고 운영하게 만든다는데요. 예? 아니 그러면 이사회에 의해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명 국대한 파동으로 미군정 대학 정책에 반대하던 이막 교수는 임용 몇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자 당시 이막 교수를 눈여겨본 김일성은 그를 김일성 대학으로 초청했고 이 교수는 북한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공산주의에 큰 염증을 느끼게 된 그는 1947년 다시 서울대 교수로 복귀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대학은 정치 싸움으로 시끄러웠다. 아니 지식을 쌓아야 할 대학에서 싸움만 하기 바쁘니 이게 뭐란 말인가? 헛헛한 마음을 달래며 남대문 시장을 걷던
그때 이게 뭐지? 그는 우연히 미군이 버린 책을 줍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수학 퀴즈였다. 학회지에는 수학자 막스 초른의 미해결 난제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풀어봤는데 이거 왜 난제지? 나 이거 풀리는데?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한 그는 이를 편지로 써 초른에게 보냈다. 막스 초르님, 이거 난제 맞음? 내가 풀었다는. 오 마이 갓, 진짜 이걸 풀었다는? 초른은 이막의 해결 방법을 미국 수학 퀴즈에 투고했는데 이는 한국인 수학자 최초의 해외 학술지 게재였고 이막의 이름은 자신도 모르게 세계적 수학자 반열에 오르내리게 됐다. 그러던 1952년 캐나다의 수학자 제닝 박사의 논문을 읽던 이막 교수. 오? 아, 이런 수식이 더해지면 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는 논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자 그의 재능을 알아본 제닝 박사가 장학금을 주며 캐나다로 올 것을 제안했다. 결국 그는 1953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2년 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치며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다 여권 갱신을 위해 한국 영사관을 찾은 그는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예? 아니, 제 여권을 없애버렸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에서 당신에게 국가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아니, 전 연구할 것도 많고 아직 할 공부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지 않으시면 여권도 없으니 무국적자가 됩니다. 빨리 다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아니,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기엔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국가 소환 명령에 불응하고 캐나다에 남아 연구를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는 1960년까지 총 16개의 논문을 발표했고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았다. 그의 업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굴론 발전에 공헌한 것인데 굴론이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산과 숫자들의 집합으로 1900년대부터 수학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은 이론이죠. 이런 군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단순군이 발견될 때마다 수학계에는 큰 파문이 일었다. 저는 새로운 종류의 단순군들에서 무한한 두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제 성씨인 리를 넣어서 리군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막 박사의 리군은 수학계의 화제가 되었고 1984년부터 94년까지 이 리군 이론을 연구한 논문이 무려 90편이 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게 세계적 수학자가 된 이막 박사. 하지만 그는 쉽게 조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국가 소환 명령에 불응하고 북한에 방문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건 1996년 대한수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초청받아 한국에 들어오게 된 그는 후배 수학자들을 만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저는 한국 수학자들이 한쪽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정수론 같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분야에 많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후 학계에서는 그의 국적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05년
타계하고 말았다. 해방 직후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국가가 품지 못했던 수학 천재 이막 박사. 그는 전 인류의 지식 지평을 넓혀주며 조국의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 위대한 수학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번 주 핫 이슈. 너무 추워. 영하로 꽁꽁 날씨. 하지만 따뜻한 집에서 국내 대표 국립과학관 5곳의 전시를 만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겼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국립과학관 5곳의 기획 특별 전시 6건을 온라인 가상현실 전시관으로 구축한 건데요. 이제 집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VR 기기 등을 통해 생생히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고요. 먼저 온라인 전시관 누리집으로 접속하면 웹, 모바일 모드와 HMD 모드로 감상이 가능한데요.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이용해 전시물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전시장 영상들도 클릭하면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전시가 너무 멀어 포기했던 분들, 안타깝게 날짜가 지나 전시를 못 보셨던 분들, 새로운 관점의 전시와 과학 지식이 고프신 분들 모두 온라인 전시관을 이용해 보세요.